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원입니다. 세원씨, 미국 텍사스주에서 9월 1일부터 발효된 태아심장박동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그 소식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텍사스주에서 먼저 발효된 것을 계기로 다른 주에서도 그 법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 반대로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까지도 그 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이럴 때 사회나 국가가 개인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하는가, 혹은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원 씨는 사회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요? 그러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회는 우리 개개인이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서 사회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 그 반대로 사회는 또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또 미래 세대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원 씨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각 이데올로그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는 단지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어요. 즉,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서로 침해하지 않을 목적으로 결성되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제한된 간섭만 가능할 뿐 특별한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회나 국가가 결성이 되어도 궁극적으로 주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고 여기는 입장이군요. 그리고 이런 입장은 사회 계약론에 근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결과 개인의 총합이 바로 사회이기 때문에 각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이 최대가 되면 그 사회의 행복이 최대가 된다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를 단순한 집합체 정도로 여기는데요. 반면에 고전적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 고전적 보수주의자는 사회가 서열이 있는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어요. 또 잘 발달된 사회는 매우 크고 복잡해서 한 인간의 이성이나 정신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복잡한 유기체와 같아서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능력이 발휘하기도 하고 변화에 잘 대응한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 사회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발전되어 오면서 유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회 질서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잘 보살피고 발전시켜서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입장이라서 고전적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이 그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군요. 그리고 사회는 각 개인의 총합으로 보았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사회는 각 개인의 총합보다는 크다고 여기고, 개인이 사회를 이룸으로써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겼던 거고요. 불완전한 인간이 사회를 이룸으로써 보다 완전해질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투쟁론을 기반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사회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사회 속에서 재산을 많이 획득한 사람들이 결국 지배계급이 되고,
그 지배계급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회는 지배계급을 위한 장치이고 결국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고착화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배경이 되어서 피지배계급, 즉 무산계급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계급이 없는 진정한 평등사회의 건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에서 파생된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에도 진정한 평등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이제 계속 사회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를 혁명과 통제의 대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앞서 이야기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상호적이고 서로 발전적인 관계로 보는 반면에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는 개인과 사회를 상호 억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위적인 개입과 통제가 필요할 대상으로 사회를 보았어요. 사회가 개인에게 억압적이라는 관점은 아나키스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나키스트들은 정치적 사회는 물론이고 모든 관습적 인위적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종교적 사회도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종류의 사회조직이 인간을 규격화하고 억압하여 인간의 이타적이고 평화적이며 비경쟁적인 아주 좋은 본성들을 이 사회가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나키스트들도 개인들 간의 대면적인 교류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회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분권화돼서 인간을 억압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휴대폰으로 서로 만나지는 않지만 개개인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쩌보면 아나키스트들이 바라는 그런 소규모의 집단의 사회인가,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좀 그런 식으로 발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네요. 그러게 사람이라는 게 혼자만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만 해도 이제 이미 집단이기 때문에 또 친구만 해도 그 자체로도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을 하는 게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다음으로 파시즘과 나치즘으로 대표되는 이 전체주의는 사회를 단지 특정 민족이나 특정 인종을 특정 기준으로 뭉쳐야 하는 집단으로서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는 지도자가 제시하는 목표나 의의가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그 목표나 이의를 개인들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이없게도 전체주의자들은 사회에서의 약자, 즉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을 건전한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과 같아서 없애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데요. 이런 태도는 인간을 사회의 도구 정도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평범한 다수를 위대한 지도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 민주주의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현대 자유주의자로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이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각 개인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사회, 그러니까 가족에서부터 직장, 종교 단체 등 그런 사회에 있으면서 각각의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알게 되어 서로 간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등을 보다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를 개인 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주의자들의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에서보다 좀 더 진전된 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반해서 현대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은 고전적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특별히 진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즉 사회는 개인들에게 전통과 관습,
그리고 공동성과 같은 가치들을 제공하고 개인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런 가치들을 개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역시 보수주의는 보수주의자들이네요. 전혀 그렇죠. 변하지 않고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게 보수주의자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는 각 개인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개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다양한 사회나 집단 속에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회나 자연스럽게 불평등은 생길 수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인종이나 젠더 등을 포함한 어떤 영역에서라도 관계없이 누구나 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대접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개인이 다른 개인을 지배하지 않을 때 사회적 연대감이 강해져서 보다 강력한 사회로 발전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이데올로그에 따라서 사회를 보는 관점이 매우 다른데요.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점과 다른 이런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보다 상대방에게 포용력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같지는 않지만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안녕! 안녕!